다툼만 하던 부부, 이 음식 먹고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오늘 결혼한 지 30년이 넘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행복했지만 세월이 흘러 생활은 고되고 작은 말다툼이 쌓이며 어느 순간 서로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늘 바쁘게 집안일을 하고 남편은 무심한 듯 신문만 보거나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를 위해 하는 말이었지만 어느새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화를 내기보다는 따뜻한 밥상으로 마음을 전하기로 한 것이죠. 그날 저녁 아내는 특별히 오랜만에 제철 과일로 만든 샐러드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붉은 빛이 선명한 토마토와 향긋한 바지를 곁들였습니다. 여보, 이거 한번 먹어봐요. 오늘은 기분 전환하려고 준비했어요. 남편은 무심한 듯 젓가락을 들었지만 그 한 입이 그날의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상큼한 맛이 입안에 퍼지자 왠지 모르게 긴장이 풀렸고 남편의 표정도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싸우는 말보다 따뜻한 밥 한 끼가 더 큰 힘이 있구나. 며칠 후 아내는 또 한 번 작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등푸른 생선 요리였습니다. 생선은 손질이 번거롭지만 오메가3가 풍부해 남편의 혈관 건강에 좋다는 것을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당신 건강 생각해서 준비했어요. 많이 드세요. 남편은 처음에는 투덜거렸습니다. 나는 고기 좋아하는데 생선은 별로야. 하지만 막상 먹어보니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맛에 젓가락이 자꾸 갔습니다. 식탁 위 대화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남편이 무심히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지만 이날은 이거 맛있네. 당신 요즘 요리 솜씨가 좋아졌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아내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또 다른 언어였습니다. 부부가 다툴 때마다 날카로워진 마음이 이렇게 한 끼 식사로 조금씩 다듬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특별히 남편이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정성껏 끓였습니다. 된장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두 사람의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맛이었습니다. 결혼 초 형편이 넉넉하지 않던 시절에도 된장찌개 한 그릇이면 두 사람은 충분히 행복했었죠. 여보, 이거 우리 예전에 자주 먹던 된장찌개예요. 기억나요? 남편은 국물을 한 숟갈 뜨더니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억나지? 그때는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당신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그날 두 사람은 오랜만에 식탁에서 웃음을 나눴습니다. 큰 소리 내며 싸우던 시간 대신 따뜻한 국물처럼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아내는 생각했습니다.
결국 우리를 이어주는 건 화려한 말이 아니라 따뜻한 밥상 한 끼였구나. 남편은 된장찌개를 먹으며 오랜만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내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된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잠시 두 사람 사이에 조용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숨 고르기 같은 시간이었죠. 남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젊었을 때 힘들어도 잘 버텼잖아.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아내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그게 세월이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니 참 다행이에요. 이날의 대화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위로와 안도를 전했습니다. 그 후로 아내는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싸우더라도 밥상은 반드시 같이 한다. 작은 상 위에 올려진 반찬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아내는 늘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특히 남편이 좋아하는 나물 무침과 김치, 그리고 따뜻한 국 한 그릇. 단순한 음식이지만 이 식탁 위에서 조금씩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당신, 오늘 힘들었지? 응. 그래도 당신 밥 먹으니 힘이 나네. 그 작은 대화가 쌓이면서 예전처럼 소소한 농담도 오고 갔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웃음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부부 관계가 멀어지는 건 거창한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오해, 작은 무심함이 쌓이면서 서서히 틈이 생겼던 것이죠. 그 틈을 메운 건 화려한 선물도 화끈한 여행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따뜻한 한 끼 식사와 진심 어린 말 한마디였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다시 집이 따뜻해졌어. 아내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밥상이 이어주는 게 부부 인연인가 봐요. 그리고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서로를 살리는 건 결국 밥상머리의 대화와 정성이라는 것. 결혼 생활이라는 건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나 자식, 친구, 이웃의 시선이 함께 얽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자 주변 사람들의 눈에도 그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서로 말도 섞지 않던 부부가 어느 날은 함께 장을 보러 나가고 어느 날은 손에 손을 잡고 산책을 하는 모습으로 비춰진 겁니다. 자식들은 놀랐습니다. 엄마, 아빠, 무슨 일 있으세요? 하며 조심스럽게 묻기도 했지요. 그 물음에 부부는 서로를 보며 잠시 웃었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집안 가득 잔잔한 햇살이 비추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습니다. 작은 오해와 다툼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등을 돌리지 않고 먼저 식탁에 앉아 대화를 시작하는 모습이 이전과 달라진 점이었어요. 행복은 늘 시연과 함께 찾아옵니다.
부부는 서로를 향해 한 발 다가섰지만 완벽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남편은 약속을 잊고 늦게 들어왔고 아내는 그 모습에 예전 기억이 되살아나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걸까? 두려움이 엄습했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화를 낸 뒤에도 아내는 곧 마음을 가라앉히며 따뜻한 국을 끓여 두었고 남편은 말없이 그 국을 먹으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서툴지만 그것이 진짜 회복의 과정이었지요. 작은 폭풍은 지나갔지만 남긴 흔적은 두 사람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가장 먼저 변한 것은 밥상이었어요. 예전에는 각자 식탁에 따로 앉아 무심히 밥을 먹던 두 사람이 이젠 함께 앉아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뜨며 당신 이거 좋아했지? 라는 말이 오가고 그 안에 오래된 애정이 다시 살아났지요. 특히 된장찌개와 고등어 구이는 두 사람을 이어주는 상징 같은 음식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끓인 된장찌개, 남편은 옛날 생각이 난다며 미소 지었고 남편이 구운 고등어를 아내가 맛있게 먹는 모습에 서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밥상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던 겁니다. 시간이 흐르자 두 사람은 과거를 이야기하는 여유까지 생겼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갔던 여행, 아이들이 어릴 적 집안 가득 울려 퍼지던 웃음소리, 그리고 서로에게 해주었던 사소한 말들, 오랜 세월 묻어두었던 추억이 하나둘 꺼내어지자 그 속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당신이 내 생일에 케이크 사오려고 비 맞고 뛰어오던 거 기억나? 아휴, 그걸 또 기억하고 있었어? 짧은 대화지만 두 사람의 눈에는 반짝임이 돌아왔습니다. 추억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다시 살게 만드는 힘이 되었던 것이지요. 이제 두 사람은 예전보다 훨씬 천천히 걷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은 함께입니다. 결혼 생활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해도 있고 다툼도 있고 지치고 힘든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끝내 손을 놓지 않는 것, 그리고 함께 살아내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그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같이 있어서 참 다행이야. 그리고 따뜻한 밥상 위에서 또다시 하루를 맞이합니다. 사랑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밥상과 대화 속에 깃들어 있음을 깨달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부부로 만나 살아간다는 것은 더더욱 그렇지요. 서로 다른 성격, 다른 습관, 다른 가치관이 부딪히며 상처도 주고 때로는 깊은 벽을 쌓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라 끝내 함께 하려는 의지라는 사실입니다. 결혼 후 수십 년이 지나면 처음의 설렘은 희미해지고
현실의 무게만 커집니다. 자녀를 키우며 일터에서 버티며 생활비를 감당하며 두 사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날을 세우고 말 한마디가 화살처럼 꽂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니 남은 것은 화려한 말이나 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밥상 앞에 앉아 함께 밥을 뜨는 소박한 순간, 그 안에 진짜 행복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별의 아픔을 겪은 분들도,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또 다른 눈물을 불러옵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었다 해도 기억 속에 남은 따뜻한 순간들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누군가의 미소? 함께했던 밥상, 나누었던 대화는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서 힘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외로움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결혼한 부부든 혼자 남은 분이든 중요한 건 똑같습니다. 사랑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행동, 따뜻한 한 끼, 먼저 건네는 말 한마디가 곧 사랑이고 그 사랑이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결국 사람은 함께할 때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설령 옆에 있던 사람이 먼저 떠났더라도 그 기억과 흔적은 우리 삶을 계속 이어주지요.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값비싼 선물이나 화려한 말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곁,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 사람과 나눈 식사, 함께 걸었던 골목, 서로에게 건넨 짧은 말들, 그것이 바로 평생을 지탱해주는 힘입니다. 그러니 오늘 혹시 마음이 멀어진 이가 있다면 작은 용기를 내어보세요. 따뜻한 밥 한 끼를 권하고 괜찮아? 라는 말을 먼저 건네보세요. 그것이 다시 웃음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혼자 계신 분들이라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충분히 소중하고 나는 여전히 살아갈 이유가 있다.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형태만 바뀔 뿐 늘 곁에 있고 우리를 살아가게 만듭니다. 부부든 홀로 된 이든 모두가 기억해야 할 진실은 이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고 사랑으로 남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삶의 이유일 것입니다.